지난 시간에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이제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있는 5가지 기준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가능한 이제 최대로 만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인데, 그 옵티미제이션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멀티 크라이테리아 옵티미제이션 이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에 맞게 뭐 예를 들면 스루풋을 중시하는 거, 아니면 뭐 웨이팅 타임을 중시하는 거, 아니면 레스폰스 타임을 중시하는 거, 이런 그 기준에 맞게 이제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관한 논문이 뭐 수백 편, 수천 편 나와 있는데,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거, 가장 쉬운 것부터 해갖고, 스케줄링이라는 게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정도만 감을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단순한 거로는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 그러니까 FC, FS 스케줄링, 또는 다른 말로 이제 FIFO 스케줄링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제 CPU를 할당받으려면 먼저 레디 큐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디 큐에 들어온 순서대로 CPU를 할당해 주는 거, 가장 단순한 거죠. 가장 단순한 거고, 그때 이제 요 레디 큐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면은 여러분들 자료 구조 시간에 배웠던 그런 그 FIFO 방식의 큐를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어떤 프로세서 P1, P2, P3 이 3개의 프로세서가 거의 동시에 이제 도착을 했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이제 버스트 타임이라는 게 한 번에 쓰는 CPU 양입니다. 그죠? 뭐 단위가 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밀리세컨드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제 P1은 24ms, P2는 3ms, P3는 3ms. 만약에 요런 프로세서들이 이제 요 순서로 레디 큐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스케줄은 당연히 이 FC, FS 스케줄링에 따라서는 P1한테 먼저 CPU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을 0이라고 했으면은, 그럼 이 P1이 우리가 특별히 이제 CPU를 뺏지 않는 이상은 24ms를 다 쓰겠죠. 그럼 시간이 흘러서 이제 24ms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P1은 나가게 되고, 레디 큐에는 P2하고 P3가 있겠죠. 이제 레디 큐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들어온 순서대로 하면 P1이 있었고, P2가 있었고, P3가 있었는데, 이제 얘는 CPU 할당받아서 나가고 나면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게 P2겠죠. 그럼 P2를 이제 또 CPU에 어사인을 해주면은 3ms 뒤에 다 쓰겠죠. 그럼 이제 P2 나가고 나면은 이제 P3한테 할당해주면 되죠. 뭐 제일 간단한 건데, 이제 여기는 가정이 이제 P1, P2, P3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고, 요것들이 CPU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추가적으로 레디 큐에 도착하는 프로세서가 없는 걸로 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웨이팅 타임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웨이팅 타임을 계산해보면 P1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CPU 할당을 받았죠. 그럼 제로입니다. 그죠? P2는 P1이 다 끝날 때까지 24ms 동안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웨이팅 타임이 24고,
뭐 P3는 요거 P1, P2가 다 끝나고 나서 들어갔으니까 27mm 기다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17ms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이라는 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 턴어라운드 타임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턴어라운드 타임이라는 게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이 실제로 어떤 한 프로세스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총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시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래서 보면은 P1은 그러면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CPU를 할당받아서 24ms 요 시점에서 끝났죠. 그러면 이제 24다 이거죠. P2는 시작해서 끝난다는 게 기다리는 시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일단은 P2도 이제 요 제로 시간대 레디 큐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럼 이때 시작이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 때까지는 27이죠. 그러면 이제 27mm. 그 P3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끝났으니까 30이겠죠. 그러면 평균을 내보면은 이제 27이다. 뭐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단순한 건데도 이거를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내도 매년 틀리더라고. 자, 우리가 용어 하나가 나오는데 간트 차트라는 거, 요 스케줄링 되는 거를 요 시간 축상에 이렇게 쫙 막대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걸 우리가 간트 차트라고 해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간트 차트를 그리라 그러면은 간트 차트가 뭡니까?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만약에 그런데 이 같은 스케줄링 방식을 쓰는데 P2, P3, P1 순서대로 사실은 이게 이제 거의 동시에 도착했는데 좀 전에 그죠? 여기 간반의 차이로 만약에 P2, P3, P1 순서대로 도착했으면은 이제 간트 차트가 이렇게 되겠죠. P3 먼저 CPU 할당 받고 P2 먼저 할당 받고 P3 받고 P1 받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웨이팅 타임이 P1은 이제 요만큼 기다린 거죠. 6mm. P2는 도착하자마자 CPU를 받았으니까 하나도 기다린 게 없죠. P3는 이제 3mm 정도 받았으니까 웨이팅 에버리지는 3이 나오죠. 그리고 토탈 턴어라운드 타임도 이거 틀렸다 그죠? 토탈 턴어라운드 타임. 요걸 틀리게 해놔갖고 학생들이 많이 틀렸나? 자, 이거 틀렸습니다. 그죠? P1은 여기 도착해서 끝날 때까지니까 30이죠. P1은 30. 그 다음에 P2는 시작하자마자 끝났으니까 3이죠. P3는 끝날 때까지 6이죠, 6.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시작 시간은 다 똑같은 거고 끝나는 시간만 잘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 3, 6, 30인데 그러니까 사실 P2, P3, P1 순서인데 지금 요 첨자를 안 바꾸네 그냥. 어쨌든 뭐 평균은 13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맞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좀 전의 경우보다 웨이팅 타임하고 턴어라운드 타임이 훨씬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착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P1이라는 게 버스트 타임이 제일 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착하는 순서에 따라서 앞에 누군가 버스트 타임이 긴 프로세스가 딱 맞고 있으면은 이제 뒤에 프로세스들이 한참 기다려야 되죠. 어쨌든 보니까 이제 지금 도착하는 순서가 이게 요렇게 하니까 그 우리가 이제
옵티미제이션 크라이티어리에 해당되는 이 웨이팅 타임과 턴어라운드 타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FC, FS는 오는 순서대로 CPU를 할당해 주는데 이게 뭔가가 좀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별로 안 좋다는 느낌이 드나요?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이거죠. 바로 이 이제 콤보이 이펙트라고. 이제 짧은 프로세서가 긴 프로세서 뒤에 쓰게 되면은 그게 끝날 때까지 이제 무엇을 긴 프로세서를 마치 호위하듯이 기다리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콤보이라는 게 뭡니까? 호위병인가 이런 거죠. 호위무사. 이런 걸 콤보이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별로 안 좋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개선하려면은 이제 FC, FS는 뭐 가장 단순한 거 하나 이제 예로 들은 거고, 그죠? 이제 뭐 썩 좋은 건 아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참조가 많이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은 거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개선하려면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동시에 이제 어떤 순서라도 도착하더라도 짧은 거 먼저 처리해 주는 게 좋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마트에서 줄 쓸 때 보면은 제일 김새는 게 뭡니까? 나는 물건 하나 사갖고 나오는데 앞에 바구니 이만큼 해갖고 어떤 아줌마 그냥 가득 채워갖고 그 뒤에 줄 서려면 깝깝하죠. 그러니까 이제 컴플레인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소량 5개 이하 뭐 해갖고. 어떨 때는 6개 가져가도 봐주더라고. 그런데 또 그것도 김새는 게 그거는 7시까지만 하던가. 저녁에 늦게 가면 또 뒤에 줄 서야 돼, 그냥. 어쨌든 이제 그래서 착안한 게 이거겠죠. 짧은 그 shortest job, 짧은 프로세서 먼저 스케줄링 하자. 그래서 이제 SJF 스케줄링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CPU 버스트 타임의 길이 중에 길이를 계산을 해갖고 그게 가장 짧은 프로세서를 이제 우선적으로 스케줄링 하자 이 말이죠. 자, 요게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non-preemptive 버전하고 preemptive 버전이 있어요. non-preemptive 버전은 누가 이제 CPU를 어떤 프로세서가 CPU를 쓰고 있는데 아까처럼 얼마지 23mm P1이 이제 예를 들어 24mm짜리 프로세서가 CPU를 쓰고 있는데 바로 뒤에 이제 3mm 프로세서가 도착했죠. 그러면은 이제 CPU는 한 시간 한 요 정도 됐다 이러면은 한 24mm 중에 이제 한 4mm 정도밖에 시간이 안 흘렀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20m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얘는 그러니까 P2는 3mm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얘를 이미 이제 CPU에 들어간 프로세서를 이런 경우에 쫓아낼 거냐 아니면은 이제 쫓아낸다는 게 프리엠프티브죠. 아니면 이미 이제 CPU 할당 받은 거는 걔가 다 끝날 때까지 개런티를 해주라. 그러면 이제 안 쫓아내겠다는 거죠. 그건 이제 non-preemptive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non-preemptive 버전하고 preemptive 버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preemptive 버전을 다른 말로는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그러니까 남은 시간 기준으로 더 짧은 거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용어도 사용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이 SJF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크라이티어리에 대해서 옵티멀한 스케줄링을 다 구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한 가지 크라이티어리만 봤을 때, 요 웨이팅 타임만 봤을 때는 요 스케줄링이 최고 짧은 웨이팅 타임을 제공한다 하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이 한참 옛날에 이제 논문을 써갖고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써서 이제 논문으로 제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이 채택이 돼서
요 SJF는 Average Waiting Time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미니멈한 Average Waiting Time을 제공한다. 즉 옵티멀 솔루션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Non-Preemptive SJF가 동작하는 거는 이제는 아까는 거의 동시에 해갖고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Arrival Time을 이렇게 좀 명시를 해놨네요. 자, 요거 시험 나올 때 요거 잘 보세요. 요거를 또 헷갈려갖고 요걸 안 보고 전부 다 동시에 도착한 줄 알고 계산 잘못해갖고 틀린 학생들 많아요. 그리고 벌스트 타임은 이제 이렇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자, 요걸 그래서 할 때, 요 간트 차트에 시간이 나와 있죠. 이제 P1이 요때 도착했죠. P1. P2는 이제 요때 도착했어요. 요걸 여기 그려 놓으세요. P3는 이제 3, 4니까 여기죠. P3는 요때 도착했어요. P4는 5ms 요때 도착했어요. 자, 요렇게 그려 놓으세요. 안 그려 놓으면 또 이제 헷갈려갖고, 다 이제 제로 시간에 다 도착한 줄 알고 또 계산하다가 헷갈려버리면은 문제도 몇 문제 안 나갈 텐데 그 중에 하나 틀리면 이제 타격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경우에 이제 간트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일단은 요 제로 시간, 제로 시간 이제 요 때는 P1 혼자만 도착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한테 CPU를 줘야 돼요. P1한테. 그러면 중간에 이제 얘가 도착하더라도 이게 Non-Preemptive SJF이기 때문에 한 번 CPU를 할당 받으면 끝날 때까지 안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P2, P3, P4가 이제 Q에 들어가는 거죠. Q에 요 순서대로 도착했으니까 P2, P3, P4가 이제 Q에 있는 거예요. 레디 Q에. 레디 Q에 이제 있어요. 자, 그러다가 요 순간에 이제 P1이 끝나죠. 이제 7ms라는 요 순간에 P1이 끝나면은, 자, 요게 이제 Q를 봐야죠. Q를 보는데, 이제 더 이상의 P4Q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FC, FS 스케줄링이 아니니까. 그래서 P4Q를 만들면 안 되고, 이제 사실 요럴 때 쓰는 게 이제 priority queue를 만들어야죠. priority queue를 만들어 갖고 요 세 개 중에 shortest job이 제일 작은 거. 그러면은 burst time을 보면은 이제 뭐 1, 4, 4겠죠. 그러니까 P3가 제일 작다, 그죠? 그 다음에 뭐 P2, P 이제 자료구조 배웠습니까? 요 프라이어리티 큐 중에 이렇게 미니멈 값을 최우선의 프라이어리티로 해서 만드는 프라이어리티 큐 방법 중에 바이너리 트리 형태로 큐를 만드는 게 있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민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민힙 같은 걸 쓰면은 프라이어리티 큐 같은 거 만들 수 있는데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료구조 혹시 배웠다면은 이게 이런 데 사용되는구나 참조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P3가 들어가겠죠. 여기 이제 요놈이 CPU로 이제 딱 들어간다 했어. 그러면 민힙에서 바이너리 트리인데 루트가 없어져 버리죠. 루트 노드가. 그러면 다시 힙을 다시 만들죠. 그거는 자료구조에서 배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P3가 이제 CPU를 받는 거죠. 그럼 P3는 이제 1ms니까 1ms 뒤에
이제 CPU를 내놓게 되죠. 그럼 Q에는 이제 P2하고 P4만 남을 텐데, P3가 빠져나오고 나면 이제 힙이 두 개는 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뭐든 상관이 없어요. 바이너리 트리가 이제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P2가 딱 들어가겠죠. 자, 그냥 뭐 예를 들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도착한 걸 우선 순위로 한다. 뭐 이렇게 하면 P2가 들어가겠죠.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그렇게 조건을 줘요. 안 그러면 이제 똑같은 답이 여러 개 나오니까 채점하기가 귀찮아.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답만 나오도록 유도하려면 그렇게 잘 하죠. 자, 그러면 이제 P2가 할당받으면은 이제 4ms를 쓰고, 요 시점에서 또 이제 P4, 이제는 하나밖에 없죠. 그럼 P4한테 주면은,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얼마가 됩니까? P1은 한 번도 기다린 적이 없죠. P2는, 자, 여기서 자꾸 8이라고 쓰는 학생이 있어요. 헷갈리갖고. 8이 아니고 P2는 요때 도착했죠. 그러니까 8 빼기 2 하면 6입니다. 자, P3는 이제 여기죠. 근데 도착한 게 여기 4 시점에 도착했죠. 7 빼기 4 하면 3입니다. 그죠? P4는 이제 요만큼 기다렸죠. 이 시간까지. 근데 도착한 게 자기가 5일 때 도착했으니까 12 빼기 5 하면 7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합해서 나누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턴어라운드 타임은 이제 기다린 게 아니고 끝나는 시간을 잘 봐야죠. 끝나는 시간을 잘 보면은 P1은 7에 끝났다. 그죠? 0에 도착해서 7에 끝났다. P2는 12에 끝났죠. 2에 도착해서 12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P3는 8에 끝났다. 그죠? 도착은 여기 4에 도착했죠. 8 빼기 4. 그리고 P4는 16에 끝났는데 도착은 5에 도착했죠. 그래서 16 빼기 5. 이래갖고 평균을 내보면은 이제 8이 나온다. 자, 요게 이제 non-preemptive SJF고, 이제 preemptive 버전을 보게 되면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 이제 요 시점에 P1이 도착한 거고, 요 시점에 P2가 도착한 거고, 요 시점에 P3가 도착한 거고, 요 시점에 P4가 도착을 했어요. 자,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P1이 도착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P1이 CPU를 할당받아야죠. Q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P2가 이제 레디 Q에 도착을 했어요. 2ms 때 도착을 했는데, 자,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 남은 시간을 보니까 얘는 4예요. 요 시점에서 남은 시간이. 지금 이제 여기 2ms가 지난 요 시점에서 보면은 얘는 남은 시간이 2mm 지났으니까 5죠. 그러니까 얘가 더 short하죠. 더 적게 남았죠. 그러면 이제 이때 프리앰프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Q에 이제 이놈을 P1을 그래서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Q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1이 Q에 들어가고 P2가 할당을 받는 거죠. 자, P2가 할당을 받는데 이제 얘가 4ms니까 쭉 갑니다. 그냥 쫙. 일단은 2ms 동안 아무도 뭐 도착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요 4ms 시간까지는 가요. 요 시점에 이제 P3가 도착한 거죠. 그러면 이제 4ms 요 시점에서 보면은 자, P1은 아까 쫓겨나갔으니까 아직 5mm 그냥 남았다. 그죠? P2는 이제 2mm 썼으니까 2mm 남았죠. P3는 요 벌써 타임 1mm를 갖고 도착했어요. 자, 요거 세 개를 갖고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세 개를 갖고. 그러면은 1이 제일 작죠.
그래서 P2도 이제 쫓아버려요. 그럼 Q에다가 이제 P2 집어넣고 P3가 할당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P3가 이제 1mm 지나니까 P3는 끝나겠죠. P3는 끝나는데 이 시점에 P4도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P3는 이제 더 이상 CPU 줄 필요는 없고,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누구 줄 거냐, 이제 P1이냐, P2냐, P4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다시 이제 5ms 이 시점에서 보면 얘는 5mm 남았고, 얘는 2mm 남았고, 얘는 끝났죠. 끝났으니까 적을 필요도 없고, 얘는 4mm를 그냥 가지고 오죠.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P2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P4는 Q에, 너는 아직 들어가면 안 돼. Q에 기다리고 P2를 CPU한테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도착하는 놈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프리앰프션 할 일은 없고, 요 세 개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P2가 2mm 남았으니까 이제 2mm 다 쓰고 나면 요 시점에 이제 또 CPU를 내놓겠죠. 그러면 이제 얘도 없어지고 나면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죠. P4가 더 짧으니까 P4가 쓰고 이제 한 개만 남았으니까 P1.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기다리는 시간 한번 잘 계산해 봅시다. 이게 이제 조금 웨이팅 타임 계산이 이제 복잡해지죠. 자, P1은 얼마나 기다렸죠? 제일 처음에는 도착하자마자 CPU 할당 받았으니까 기다린 게 없어요. 그러다가 쫓겨났죠. 이 시점에서 쫓겨나갖고 다시 CPU 할당 받을 때까지 여기서 요만큼 기다렸어요. Q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이만큼이죠. 그래서 9ms예요. 자, 그 다음에 P2는 이 시점에서 들어와갖고 CPU 받았죠. 그리고 쫓겨났죠. 쫓겨나고 Q에 요만큼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CPU 받아서 여기 끝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딱 기다린 거는 1ms 기다렸다. 그죠? 자, P3는 들어오자마자 할당 받아갖고 1mm 쓰고 끝나버렸죠. 아무것도 기다린 게 없어. P4는 요때 들어왔는데 요때 할당 받았으니까 요만큼 기다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average waiting time이 3이 나와요. 이제 turnaround time은 이제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이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죠. 시작은 여기서, P1은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끝나는 거는 여기서 끝났다, 그죠? 그러니까 16 빼기 0. P2는 시작은 2에서 시작했는데 끝나는 게 보니까 여기서 끝났다, 그죠? 7 빼기 2. P3는 4에서 시작해서 5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5 빼기 4. P4는 5에서 시작해서 11에서 끝났죠. 11 빼기 5. 자, 이거 더해서 평균하면 7이 나오네요. 그럼 이놈하고 비교해보면은, 좀 프리엠프티브가 더, 그러니까, 웨이팅 타임과 턴어라운드 타임이 좀 더 빠르죠. 이제 1초 빠르다, 그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프리엠프티브 스케줄링이 전체, 이제 우리가 스케줄링 옵티미제이션 크라이티리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낫네. 그죠?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스케줄링 오버헤드라고 좀 이따가 나오니까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오버헤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좀 이따가 나올 테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스케줄링을 할 때 프로세스한테 어떤 프로세스한테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부여해서 스케줄링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 프라이어리티는 주로 이제 점수값을 부여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 사실은 이제 피포 스케줄링 같은 거 오는 순서대로 CPU에 할당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그 프라이어리티를 부여를 한다면은 도착한 시간이죠. 온 순서가 프라이어리티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프라이어티 스케줄링이라고 잘 안 그래요, 그냥. 그런데 이제 SJF 같은 경우는 확실히 프라이어티 스케줄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은 시간, 버스트 타임이 작은, 오는 순수하고는 상관이 없이 버스트 타임이 작은 프로세스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거죠. 소위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저거죠. 그냥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스케줄링 레디 큐, 이 큐를 만드는 게 순서대로 줄을 딱 쓰면은 이거는 그냥 아주 페어하죠. 공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프라이어티 스케줄링은 세칙이죠, 세칙이 일종의. 오는 순서대로 먼저 CPU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합리적인 세칙이다, 그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프라이어티 스케줄링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예 프로세서한테 고정적인 프라이어티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게 그 말은 아닌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이게 그 말은 아닙니다. 이게 그 말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리눅스 같은데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마다 아예 고정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이제 고정적인 프라이어리티가 있고 이제 다이나믹한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 프라이어리티 값을 나타내는 걸 이제 나이스 밸류라고 하는데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나이스 밸류, 글쎄 이제 왜 나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이스 밸류 값이 또 한참 지나니까 까먹었네. 마이너스 20부터 19까지인가 나이스 밸류가 분류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제로예요. 제로 디폴트 값으로 딱 중간 값을 줘요. 그런데 이제 이 커널 스레드에 해당된다거나 이제 리얼 타임 프로세스 같은 경우를 생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나이스 밸류 값이 음수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낮은 숫자가 여기 보면은 smallest integer가 highest priority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제 fixed priority는 이제 이렇게 나이스 밸류로 이제 딱 아예 고정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어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같은 이런 경우인데 이 픽스드 프라이어리티를 이제 리눅스 같은 데는 이거를 다이나믹 프라이어리티 밸류로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0부터 139 범위 안의 숫자로 변환을 시킵니다. 이걸 쪼개보면 또 다시 0부터 99까지 하고 0부터 139인데 이거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올리자. 이건 이제 0부터 99 범위 하고 100부터 139 해갖고 요 나이스 밸류가 마이너스 20부터 그러니까 이제 일반 프로세서는 나이스 밸류 마이너스 20부터 19까지 여기 값을 처음에는 0으로 고정되는데 스케줄링 하다 보면 이제 다이나믹하게는 변동이 돼요. 그 값을 요 범위 안으로 딱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프로세서를 우리가 뭐라 이름이 뭐야? 일반 프로세서, 제너럴 프로세서, 노멀 프로세서, 오디너리 프로세서 뭐라고 이름을 했는지 모르겠네. 오디너리한 프로세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리얼 타임 프로세서가 만들어지면 여기다 들어가요. 항상 이제 리얼 타임 프로세서가 일반 프로세서보다 무조건 프라이어티가 앞서게. 그래서 리눅스는 이제 리얼 타임 스케줄링을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 리얼 타임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드 리얼 타임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운영체제다. 그러니까 미사일 쏘는 거 이런 건 하드 리얼타임이 필요해갖고 이제 우주선이나 미사일에는 리눅스 못 올린다는 소리죠. 글쎄 이 리눅스나 윈도우 같은 거 범용 OS들이 장점이래. 특기가 뭐죠? 버벅대는 거죠. 쓰다가 보면 미사일 날아가다가 버벅대 버리면 그냥 엄한 데 갖다 때립니다. 그죠? 우주선 이제 날아가다가 조금만 버벅대면 그냥 이게 목성으로 가야 될 게 저쪽 딴 쪽으로 가버리고 이제 우주 미화돼 버리겠죠. 엄청난 속도로 날아갈 텐데,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이제 어떤 점수값으로 할당이 되는데, 요 프라이어리티를 따라 기반으로 스케줄링 하는 게 이제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이고, 요게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 좀 전에 SJF로 받은 거죠. SJF의 프라이어리티는 바로 burst time, next burst time인데,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죠.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predicted next burst time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starvation이라고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 낮은 프로세서들은 예를 들면 이제 일반 프로세서하고 리얼타임 프로세서가 막 같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리얼타임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만 이제 CPU를 계속 할당해 주다 보면은 일반 프로세서는 CPU를 막 한참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예를 들어 CPU를 할당을 못 받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스타베이션이 뭡니까? 굶어 죽는 거죠. 갑자기 운영체제 시간에 무슨 스타베이션 이런 용어가 나오느냐. 이 스타베이션이 아주 저겁니다. 운영체제의 용어입니다, 용어. 그러니까 어떤 리소스를, CPU도 하나의 리소스죠. 어떤 리소스를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도 할당을 받아야 되는 리소스를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스타베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죠. 뭐 리얼타임 프로세서하고 일반 프로세서 같이 섞어 놓은 자체가 문제죠. 그런 경우에는 스타베이션을 각오하라 이거죠. 일반 프로세서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페어한 스케줄링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페어니스가 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페어하게 가려면은 이런 스케줄링을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이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리눅스 같은 경우나 윈도우 같은 경우는 범용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어리티, 이 리얼타임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페어니스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 하드 리얼타임 이런 데는 안 맞는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한 가지 해결책은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이제 에이징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프라이어리티를, 그러니까 이제 CPU를 못 받았으면은, 그죠? 그 프로세서는 이제 많이 기다린 프로세서한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좀 높여주자는 거죠. 이렇게 자꾸.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10분에 한 번이 될지, 뭐 20분에 한 번이 될지, 이제 결국은 CPU를 받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에이징입니다. 그러니까 숙성시키는 건데, 와인만 숙성시키는 줄 알았더니 프로세서도 이렇게 숙성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JF라는 것도 있었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케줄링이 있는데 좀 이제 많이 사용되는 스케줄링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라운드 로빈이라는 거예요. 이 라운드 로빈은 사실은 아까 저기 FC, FS 이거 보면은 참 단순했죠. 되게 심플하고 이거 뭐 문제도 많고 누가 쓰겠냐 싶은데, 이 라운드 로빈을 좀 개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운드 로빈이 있는데 이 FC, FS를 좀 개량을 하면은 얘가 이제 무조건
먼저 도착한 프로세서한테 먼저 CPU를 주는 거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너무 이제 어떤 놈이 한번 CPU를 차지해버리면은 프리앰프션이 안 되니까 이제 콤보이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이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개선해갖고 이제 타임 퀀텀을 두갖고 지난 시간에도 가끔 얘기했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CPU를 뺏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뺏어갖고 큐에 기다리는 다른 프로세서한테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CPU를 할당해 주자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타임 쉐어링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개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마치 동시에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유가 CPU 시간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걸 시간을 잘라서 딱 프로세서한테 돌아가면서 할당해줘도 우리는 잘 못 느낀다 그랬죠. 그걸 하기에 딱 좋은 스케줄링 방식이 바로 라운드 로빈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이제 CPU의 이 타임 퀀텀이라는 거를 할당을 해놓고 보통 이제 CBS 100mm 정도인데 요즘은 자꾸 이제 컴퓨터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보통 10mm를 많이 써요. 그냥 10mm마다 이제 이제 타임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갖고 이제 그 OS가 이제 중간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 갖고 얘가 이 프로세서가 CPU를 10mm를 다 썼냐? 다 썼으면 10mm, 그러니까 이 프로세서가 이제 10mm 동안 다 쓰고 있었냐? 다 썼으면은 혹시 Q에 다른 프로세서가 대기 중이냐를 체크를 해갖고 뺏을지 말지, 프리앰프션을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임 퀀텀이 이제 요 타임 퀀텀만큼 만약에 어떤 프로세서가 그 시간을 다 썼으면은 프리앰프션을 시키고 Q에 제일 뒤에다가 다시 줄을 세우고 이제 Q에 있던 제일 첫 번째 프로세서를 CPU한테 할당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FS 플러스 요 타임 퀀텀. 요게 바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N개의 프로세서가 레디 큐에 대기하고 있으면은 타임 퀀텀이 Q라면은 최소한 요걸 이제 뭐 각 프로세서가 이제 N분의 1씩 CPU를 쓰는 거잖아. 돌아가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N-1 곱하기 Q 시간만큼은 더 이상은 기다릴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기다리도 요만큼 기다리는, 그러니까 웨이팅 타임의 그 바운드를 개런티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개 프로세서가 있는데 10ms 타임 퀀텀이다. 그러면 아만 기다려도 나는 90ms 이상은 안 기다린다 이거죠. 요것보다는 작게 웨이트를 한다. 자, 그래서 이 타임 퀀텀을 굉장히 길게 가버리면은 FIFO, 그러니까 저 FC, FS가 되는 거고, 이제 타임 퀀텀을 너무 이제 짧게 가면은, 요게 이제 CPU를 이제 10ms만큼 썼냐, 안 썼냐를 검사를 하려면은 OS가 그때마다 실행이 돼야 되죠. 그 OS가 실행이 되게 하려면은 뭔가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임 인터럽트 주기를 이제 최소한 10mm는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10mm마다 이제 콘텍스트 스위칭을 불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스케줄링 오버헤드 또는 콘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 또는 이제 콘텍스트 스위칭 할 때 이 디스패처 부분이 동작하니까 뭐 디스패처 레이턴시 이런 용어를 쓴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스케줄링 오버헤드 또는 이제 지난 시간에 디스패치 레이턴시, 요만큼이, 그러니까 이제 요때마다 타임 퀀텀마다 이제 그 OS가 커널이 동작해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돌아가니까 그만큼씩 CPU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씩 딜레이가 생기겠죠. 매 Q 타임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헤드, 이 Q가 너무 작아지면 이게 이제 오헤드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자, 타임 퀀텀을 20ms로 해놓고 만약에 프로세서가 요렇게 이제 도착했을 때, 각 프로세서가 여기도 보니까 어라이벌 타임이 없다는 거는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가정하세요. 이제 어라이벌은 전부 다 0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냥. 근데 이제 거의 근소한 차이로 뭐 0.1, 0.2, 거의 근소한 차이로 이제 요 순서대로 도착했다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 이제 P1이 먼저 할당을 받겠죠. 그럼 얘는 이제 53mm를 써야 되는데, 이제 20mm 지나면은 아직 다 이제 그 프로세서가 아직 CPU를 다 못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쫓아냅니다. 다시 Q에 가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Q의 변화 과정도 한번 요것도 시험 나온 것 같은데, 레디 Q의 변화 과정도 시험하면 P1을 할당받은 순간 P2, P3, P4는 Q에 있어야 되죠. 그러다가 20mm 지나면은 요 놈이 D에 줄을 쓰고 요 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가서 들어가고. 자, P2는 17mm니까 20mm까지 안 기다려도 되죠. 그러니까 17mm니까 이제 딱 쓰고 자기는 끝납니다, 그냥. 이제 P2는 아웃, 110. 자, 그러면 이제 여기 P3, P4, P1 중에 P3가 들어오겠죠. P3가 이제 들어오면서 Q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럼 P3는 보니까 68이다, 그죠? 그러면 20mm 뒤에 이제 타임 퀀텀은 20mm니까 20mm 뒤에 쫓겨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P3가 20mm 뒤에는 다시 뒤에 가서 줄을 쓰라 이거죠. 그리고 나면은 Q의 맨 앞에 있는 거는 P4죠. P4가 이제 들어와서 Q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P4는 24mm니까 일단 이 중에 20mm를 쓰겠죠. 57에서 77까지. 그러고 나서는 또 P4가 이제 쫓겨나고 Q의 뒤에 들어가고 P1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P1은 그러면은 이제 벌써 타임이 아까 20mm 썼죠. 그러니까 이제 33mm 남은 거예요. 그 중에 20mm를 또 쓴다 이거죠. 자, 20mm 쓰고 나면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또 쫓겨나야죠. P1이죠, 지금. 그리고 나면 이제 Q에는 제일 앞에 있는 건 P3죠. P3가 이제 들어간다. P3는 아까 지금 20mm 썼으니까 이제 48mm 남았죠. 그 중에 20mm 이제 요만큼 쓰고 또 쫓겨나겠죠. 또 쫓겨나면은 P3. 자, 그리고 P4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P4가 들어가는 거고, P4가 아까 이제 4mm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요만큼 쓰고 P4는 이제 엑시트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P1이 들어오겠죠. P1이 이제 33mm 남았으니까 그 중에 또 P4가 엑시트하고, 아까 저게 참 한 번도 여기 20mm 썼죠. 여기서 13mm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13mm만 사용을 할 겁니다. P1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13mm 사용하고 요놈은 이제 끝나죠. 엑시트 하면 이제 P3만 남았죠. P3가 들어갈 텐데 48mm 아까 남았나요? P3 한 번, 두 번 돌았으니까 이제 28mm 남았네요. 그러면은 그 중에 20mm 쓰고 나면은 이제 쫓아내려고 했는데 레디 큐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 계속 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8mm
쓰고 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P3가 exit. 자, 요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걸 안 해놨네. 자료가 내가 작성을 안 했나? 자, 그러면 이제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에버리지 턴어라운드 타임이 어떻게 되죠?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열심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험 나올